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최가영입니다. 저는 오늘 딥러닝을 주제로 해서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의 성능 향상을 시도한 최신 딥러닝 어프로치들에 관한 논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페이퍼를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상 두 번째 페이퍼에 좀 초점을 맞춰서 소개를 할 예정이고, 첫 번째 페이퍼는 이 두 번째 대비 성능 비교 그리고 메소드 비교 정도의 용도로만 간략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퍼의 토픽을 간략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두 페이퍼는 모두 피지오넷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피지오넷 데이터를 중에 포클레스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를 활용해서 둘 다 딥러닝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첫 번째 페이퍼에서는 소스 분석을 통해서 소스를 풀어서 피처로 활용을 했고, 두 번째 페이퍼에서는 엔드-투-엔드 딥러닝 어프로치를 시도했다는 점이니까 피처 엔지니어링을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모델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시도를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습니다. 저널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첫 번째 페이퍼는 저널 오브 뉴럴 엔지니어링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페이퍼고요. 올해 발표된 기준으로 임팩트 팩터는 5.04, 되게 많이 오른 것 같네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최근의 팩터 레이트보다. 그리고 Q2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페이퍼는 간략하게 컨셉에 대한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지오넷 데이터를 사용했고 포클레스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전체 109명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그 중에서 10명의 피험자를 랜덤하게 픽을 했고, 그 피험자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필터링을 하고 소스를 풀어서 ROI를 좀 나누어 가지고, 여기서 이 논문에서는 이 ROI를 나눠서 소스를 또 이미지화, 프리퀀시 도메인의 이미지화를 시켜서 CNN 모델에 넣었다라는 점을 좀 강점으로 강조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소스를 풀고 ROI를 이렇게 나눠서 추출한 특징을 또 이미지화 시켜서 CNN 모델을 활용했더니 10명 평균 한 94%, 포클레스 분류를 했을 때 94%의 분류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이 해당 페이퍼의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기존의 피지오넷 데이터를 활용한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일부 딥러닝을 활용한 페이퍼들의 성능을 보면 보통 한 70에서 80% 내외의 포클레스 분류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앞선 첫 번째로 소개한 논문에서의 94%는 상당히 향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기반으로 두 번째 페이퍼를 좀 살펴보면, 일단 두 번째 페이퍼는 Expert System with Application이라는 저널에 올해 1월에 게재된 논문이었고요. 임팩트 팩터는 올해 공개된 기준으로 8.66, 그리고 Q1의 상위 9%에 해당하는 랭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제목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갔어야 했는데, 그 제목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모터 이미저리 EEG 데이터를 분류를 할 건데 로컬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이라는 기법을 활용한 CNN 모델을 이용해서 분류를 시도해 보겠다는 것이 이제 주된 토픽이고요. 저도 이 로컬 리파라메트리제이션 트릭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논문에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대한 간략한 이론의 소개는 있었는데 상세한 어쩌면 제가 수식이 너무 많아서 이해를 잘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베이지언 러닝이라는 재밌는 기법이 있더라고요. 모델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겪는 딥러닝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과 더불어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다양해지면서 겪는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모델이 이 베이지안 러닝이라는 기법인데, 이 모델이 지금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의 스트럭처인데요. CNN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단순히
이제 컨볼루션만 하는 게 아니라 레이어가 깊어지면서 컨볼루션을 함과 동시에 베이지언 룰을 함께 적용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이 논문에서 사용한 그림은 아니고 제가 그냥 설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온 그림인데,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고 히든 레이어로 넘어갈 때 이 사이에서 컨볼루션이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컨볼루션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베이지언 룰을 함께 적용해서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 복잡한 수식을 좀 간소화시키는 기법을 함께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복잡한 예측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함께 활용하는 기법이 Local Reparameterization Trick이라고 하는 LRT라는 기법인데, 이번 소개에서는 논문 발표에서는 이런 기법이 적용되었다라는 것만 알고 자세한 베이지안 러닝에 대한 소개는 차차 제가 좀 더 공부를 진행을 해서 앞으로 향후 저널 미팅 때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 페이퍼와 동일하게 피지오넷 데이터를 활용했고요. 여기서는 109명의 피험자 데이터를 모두 활용했습니다. 총 64채널의 이 측정된 스캘프 EEG 채널 중에서 모터 이미저리 태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17개의 채널만을 활용했고요. 4클래스로 이루어진 태스크는 오른손, 왼손, 주먹을 쥐었다 펴는 상상, 양손을 동시에 피스트,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상상, 그리고 발을 움직이는 상상으로 총 4가지 클래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움직임을 상상하는 4초 구간에 대해서 한 클래스당 21개의 트라이얼로 이루어져 있고 총 4클래스에서 한 피험자당 84개의 트라이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에폭을 한 다음에 아티팩셜 리젝션을 하고, 사실 리젝션을 했다고는 했는데 어떤 리젝션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노멀리제이션을 진행을 해주고, 현재 타임 시리즈에 1/60으로 되어 있는 한 채널당 1/60으로 되어 있는 벡터를 32/20 형태로 리쉐입을 시켜주어서 그 2D CNN의 인풋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리쉐입을 진행을 해줬는데요. 32/20이라는 이 수치는 저자들이 뭐 64/1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들을 시도해 본 결과 이게 가장 성능이 좋아서 픽을 했습니다. 네, 아래 그림이 이제 본 논문에서 활용한 CNN 분류기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LRT라고 하는 기법이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하지만 이거는 옵티마이저 상에서 수식적으로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이 구조는 일반 CNN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템포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기반의 4클래스 분류를 수행을 했고요. 2가지 스텝으로 나눠서 분류를 수행했는데, 첫 번째는 그룹 레벨, 두 번째는 서브젝트 레벨입니다. 그룹 레벨의 경우에는 피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109명을 20명을 한 그룹, 50명을 또 한 그룹, 80명을 한 그룹, 109명을 한 그룹 이렇게 나눠서 데이터 양에 따른 이 전체 포함된 한 그룹에 포함된 피험자를 통틀어서 단순히 그냥 4클래스 분류를 수행을 한 거고요. 서브젝트 레벨의 경우에는 각 피험자들마다 개개인의 4클래스 분류 성능을 확인한 것으로 그 EEG의 individual variability를 얼마나 잘 이 모델이 소화해내는가,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잘 커버한 로버스트, 안정적인 모델인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2단계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결과입니다. 먼저 이 첫 번째 보고 계시는 그림은 그룹 레벨에서 2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그냥 대표 피겨고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LRT 베이스드 CNN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CNN, RNN, LSTM, GRU, DNN이라는 모델들을 각각 사용해서 분류 성능, accuracy의 차이를 보고자 한 그림인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 시안 컬러로 보여지는
요 그래프가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한 LRT 베이스 CNN인데요. 그래서 요 그림을 통해서 다른 기존의 컨벤셔널 모델들보다 제안한 모델이 더 잘 분류를 수행한다라는 것을 시사했고요. 요거는 조금 마이너한 부분인데 CNN 모델이 얼마나 딥하냐에 따라서 분류 성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D번에 트레인 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상 테스트 로스인데 잘못 기재가 된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로스는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밸리데이션 로스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확실하게 여기서 뭐 밸리데이션을 얼마를 썼다, 테스트를 얼마를 썼다라는 얘기가 없는데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에는 에폭을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밸리데이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뭐 구글링을 해봐도 별도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로스를 이렇게 에폭이 반복이 됨에 따라서 보는 경우는 아직 제가 찾지를 못한 것 같아서 밸리데이션 로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를 3번 반복하고 플래튼을 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2단까지 쌓은 요 스트럭처가 가장 베스트 애큐러시를 보이고 그리고 뭐 로스도 낮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란색 아니면 파란색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서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을 때 너무나도 데이터 디펜던트하고 데이터 전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 차이를 보시면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 디펜던트 하다 그리고 모델 셋업 파라미터에 디펜던트 하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모터 이미저리는 당연히 이런 구조를 써야 돼가 아니라 이건 그냥 이 저자들이 사용한 데이터 그리고 사용한 구조에서는 이 정도의 옵션을 적용하는 게 적합하더라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CNN을 짜기보다는 이러한 레퍼런스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무조건적인 팔로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모델이 가장 성능이 우수했고 그리고 구조는 이제 뭐 CNN 2단의 fully connected layer 이렇게 쌓아가지고 노란색이랑 파란색 결과가 파란색 그 실선이 보여주는 앞선 결과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은 구조를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픽스를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제 결과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룹 레벨에서의 포클레스 분류 성능을 나타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명, 50명, 80명, 109명 이렇게 피험자 수를 한 그룹에 포함되는 피험자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분류 성능을 확인을 했는데 사실 요 뭐 ACC나 ROC 커브나 의미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니까 ACC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커브를 보면은 보라색 실선으로 표기된 컨디션이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경우 50명의 피험자를 한 그룹에 넣고 그룹 레벨에 분류를 했을 때의 결과라고 합니다. 평균 98.94%를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 20명, 80명, 그리고 109명을 한 그룹에 넣고 분류한 결과는 대체로 93% 내외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통계 결과는 별도로 없어서요. 일단 여기서는 50명을 한 그룹에 넣고 분석을 했을 때 가장 좋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50명 피험자를 기준으로 서브젝트 레벨, 그러니까 individual classification accuracy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 뭐 5번,
35번이나 뭐 이렇게 39번과 같은 튀는 값을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한 95% 내외의 우수한 분류 성능을 확인함으로써 그 individual variability를 모델이 충분히 커버한다. 이제 개인별 특성을 다 커버할 만큼 로버스트한 모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논문의 결과는 여기까지고요. 논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자면, 이제 뭐 느꼈던 점도 포함되고 서머리도 함께 하자면, 우선 피험자 수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인디비주얼 베리어빌리티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견고하면서도 우수한 모델을 제안을 했다라고 단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보면 동일한 피지온의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기존의 뭐 DNN이나 CNN이나 랜덤 포레스트를 썼을 때 70, 80, 90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앞서 여기 같이 표기된 밑에서 두 번째 이 페이퍼가 첫 번째로 소개한 그 소스 이미지 베이스드의 결과인데 94%인 반면에 이 앞에 것들은 전부 다 피처 엔지니어링을 거쳐줘야 돼요. 근데 본 논문에서 제안한 엔드-투-엔드 방식의 CNN을 활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엔지니어의 손을 최소한으로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최대 99%에 육박하는, 요거는 사실 인디비주얼 한 명, 가장 맥시멈 결과를 보인 한 명의 결과인데 어쨌든 99%의 결과를 보이더라. 그거 아니더라도 평균 한 95%의 인디비주얼 성능을 보이더라 라는 점을 시사함으로써 이제 우수한 모델인 것처럼 단편적으로는 보였으나 저는 이 결과에 일부 맹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체 109명 중에 50명에서 베스트 결과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인원수에 따른 성능의 편차가 크지 않아 보여요. 이게 뭐 98%, 나머지 93%인데 요 통계가 있었으면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통계도 없고, 뭐 93에서 95%, 98%, 한 5% 내외는 딥러닝은 저도 아직 경험이 크게 많지 않아서 확실하게 대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머신러닝에서는 충분히 이 정도 선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성능 편차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상 인원수에 대한 고려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인다라는 것이 이제 제 사견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뭐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는 했지만 분명히 뭐 에폭도 했고 노멀리제이션도 했고 아티팩트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모두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 모델이 더 좋다,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질지라도 모델이 더 우수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이 개인별 분류 성능을 보면 50명이 좋았던 이유가 저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 93% 내외의 고만고만한 성능을 보이는데 유독 갑자기 50명을 사용을 했을 때 98%까지 뛸 수 있었던 이유는 한 5번 이후로 그 50번까지,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피험자들이 요 39번 피험자를 제외하면 모두 다 유사한 레벨의 분류 성능을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제가 앞서 저널 미팅 때 소개드렸던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같은 그런 개념을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요 피험자들은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진 EEG 데이터를, 그러니까 EEG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뭐 토포맵이나 아니면 LRP 같은 걸로 모델을 해석을 해봐야 좀 더 확실하게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요 절반에 가까운 피험자들이 크게 편차가 존재하지 않는 분류 성능을 보인다. 이 점이 50명을 한 그룹으로 사용을 했을 때 분류 성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AI 같은 기법을 좀 더 적용해서 증명을 했더라면 더 이제 내용이 풍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다른 모델들보다 절대적인 성능의 차이가 존재한다곤 하지만
다른 모델들과의 통계 차이를 함께 넣었다면, 함께 검토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ESWA는 제가 향후에 좀 욕심을 내고 있는 타겟 저널이라서 어떤 유형의 페이퍼들이 많이 올라오는가, 그리고 이 페이퍼들의 성격이 어떤가, 저널의 성격이 어떤가 좀 보고 싶어서 최신 논문들을 좀 보다가 좀 재미있는 페이퍼가 있어서 선정을 했던 건데요. 혹시라도 이제 ESWA를 타겟으로 하는 이제 연구자분이 계신다면 제가 좀 느꼈던 이 저널의 특성은 모델의 범용성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였습니다.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에 그칠 게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성을 좀 밝히는 것이 핵심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본 문헌에서는 마지막에 해당 모델을 그룹 레벨의 관점에서는 어센디케이션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밝혀주긴 했는데, 이런 바이너리 분류 개념의 인증 컨셉은 이제는 좀 올드 패션이라서 저 그룹 레벨의 분류 기법을 어센디케이션에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서브젝트 레벨에서의 그 모델의 로버스트니스는 다양한 분류 연구, BCI 연구에 충분히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뛰어넘은 그 베이지안 러닝에 대해서는 제가 좀 흥미를 느끼긴 했는데 워낙에 수식적으로 복잡하고 제가 수식이 좀 취약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정리가 되는 대로 저널 미팅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